안녕하세요. 당황스러웠죠.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동주 학생이 가장 빨리 들어왔어요. 원래 지난주에 그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윈도우가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학교에 문의를 드려보니 학교 그 서버 바운더리에 있어야만 또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와 이제 좀 집이 좀 멀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근데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네. 그래서 수업이 그래도 다행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빨라졌어. 예. 초고속으로다가 가장 비싼 데스크탑에 뭐 한 두세 배 정도 빠른 속도에 16기가에 막 1테라짜리 샀어. 그냥. 너무 한이 맺혔나 봐요, 제가. 그래서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조금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교재 내용과, 그리고 원래는 게임 같은 거 만든다고 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교재만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교재만 하는데도 뭐 별것도 안 하는데 2시간이 막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우선 돼 있는 파일을 제 출석 처리는 했어요, 지금. 예, 그 명단 보면서 쭉 했고, 잠깐 화면을 좀 공유를 해볼까요? 화면을 공유를 해서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 다음 주는 제가 못다 해드린 그 보강까지 해가지고 2주차를 올려놓을게요. 보강주 하나, 원래 보강주 2번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강 하나, 그 다음에 원래 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 하나, 이렇게 해서 25일 날 수업은 녹화 강의로 2주차를 올려놓을 텐데, 요 25일주 강의는 진도에 따라서 뭐 스텝 바이 스텝 안 해도 되니까요. 제가 25일, 그 다음에 25일 날 오픈해 놓으면 원래 31일까지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2주 정도 오픈해 놓을게요. 그냥 2주 정도로 쭉 오픈해 놓고, 녹화 강의의 경우에는 실시간은 이제 뭐 그냥 일주일 정도 오픈해 놓고요. 녹화 강의는 우리 한 주 좀 더 해서 이날 1일 날은 실시간, 다음 주는 25일은 그냥 녹화 강의, 이렇게 해서 2주 올려놓고, 그 다음에 1일은 실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원래는 요주 보강 주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15일 날 기말고사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5일 주는 보강주 포함해서 녹화 강의로 한 주, 이렇게 2주차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실시간으로 한풀이 2주 동안 한풀이 하고 15일 기말고사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라졌어? 네. 제가 게시판에 강의 자료실에 10강 예제 파일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로봇 게임 실습도 간단하게 해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나 만들어보고 10장의 내용도 같이 훑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두더지 게임 같은 거 했는데 저도 하면서 지치더라고요. 너무 이게 로드 되는데 불러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좀 미안할 정도로 그랬네요. 네. 그러면 얘를 받아주시고요. 받아주시고 압축 풀어주시고
디자인을 미리 싹 다 해놨어요. 제가 싹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293페이지 293페이지 펴주십시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이걸 하는데 카메라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아니네요. 네. 본인들의 눈을 제가 보호하고자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구 보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만 출석 잠깐 불러볼게요. 그래도 행사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한동주 왔죠? 동주 왔었고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한동주 채팅 창으로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박성훈 성훈 우리 수업 듣는 거 맞지 다들? 홍인표 네. 인표였나요? 인표? 네. 인표 승학 양승학 문도비 도비 안 왔고 고은비 네, 은비 체크 잘 됐고요. 충범이 네. 충범 용준 조용준 네. 네. 이노헌 노헌이 안 왔고 주영 네. 네. 박명환 네. 네, 명환 왔고 이렇게 체크를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너무 느려가지고 출석 체크도 안 했었어요. 오늘은 DB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DB 이제 티니 DB, 뭐 타이니 DB, 그 다음에 뭐 파이어 베이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앱 인벤터에서 사용을 해요.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DB는 한 3가지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2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DB 필요하겠지. 왜냐면 뭐 게임을 만들었다 하다못해 뭐 게임의 사용자가 있어. 물론 뭐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게임을 하고 끝나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쭉 남겨놓고 싶어. D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DB가 없으면 점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앱을 껐다가 다시 키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척척척척 이렇게 쌓아 놓으려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사용자들과 이제 공유하고 운영을 위해서 저장하는 그것을 DB,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냥 뭐 DB만 이렇게 하나씩 저장할 수도 있고요. 한 줄 한 줄씩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저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정이나 뭐 접근해서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편집도 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앱 인벤터에서 쓸 수 있는 건요. 딱 2가지. 하나 더 있긴 한데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 타이니 DB, 뭐 말 그대로 작은 DB다. 얘의 특징은 뭔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는 거예요. 내 것만. 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앱을 하나 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깔지. 똑같은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그러면 그 앱을 쓰는 사람들의 명단을 뭐 같은 DB로 이렇게 공유해서 다른 사람의 목록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 타이니 DB, 티니 DB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 거에만 저장되는 거예요. 나만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앱을 다시 시작할 때 이제 불러올 수 있다. 저장된 것은 앱이 다시 시작될 때 불러올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호출 형태로 이 tinyDB라는 블럭을 이제 이용해서 뭐 태그도 걸 수 있고 저장돼 있는 값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다가 여기는 저장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김철수라는 태그가 있어요. 김철수라는 이름이 있어. 얘를 이름을 태그로 지정해 놓으면 저장할 값에 010-111에 이 입력하면 김철수의 태그를 찾아서 이 전화번호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가져오기는 얘만 치면 어떻게 될까? 가져오는, 불러오는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또 불러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저장하는 이 블럭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해당하는 타이니DB이고요. 이따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블럭은 쉬우니까. 이게 이제 타이니DB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웹에 저장되는 거예요. 웹에 저장돼서 이제 데이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DB가 되겠는데 얘의 경우에는요. 약간의 그 공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URL을 주소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따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있나? 예. 대답하신 분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앱 인벤터 가셔서 A 파일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내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눌러주셔서 불러오십시오. 여기에 세팅이 디자인하는 거 지겨우셨죠? 제가 디자인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그것도 못했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저의 불찰입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너무 순식간에 막 이렇게 느려지다 보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4월까지는 괜찮았는데 5월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나서 윈도우는 이제 윈도우 안에서 이제 구글만 사용하기로 익스플로러를 업데이트했어요. 제가 윈도우를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마무시했었네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제가 나누어 드렸고요.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요거죠. 지금 열었을 때 이 화면이시죠? 그래서 친구 관리를 하는 타이니DB를 이용해서 그냥 내 휴대폰에서만 친구들의 어떤 것들을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아래쪽에 잠깐 보시면은 디자인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이름, 연락처, 생일 그리고 저장 누르면은 저장이 되는데 그 리스트는 아래쪽에 보면은 목록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면 여기에 한 줄 한 줄씩 들어가는 거. 지우기 눌러주시면 지워지고요. 목록에서 선택한 후에 하나 지우기 누르시면 또 리스트에서 빠지는 그러한 형태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심플하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게 좀 깨끗하죠? 깨끗한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처음에는 안 보여야 되겠지.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면서 어떻게 돼야 될까? 얘네들이 그냥 남아있으면 또 안 되겠지. 여기 싹 다 비워지게 공란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버튼 형태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목록에서 저장하기 얘를 클릭했을 때 뭔가 수행하고 싶다.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얘가 클릭이 되었을 때 실행을 해주겠다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디자인에서 우리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타이니DB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보이시잖아요. 얘는
왼쪽 컴포넌트 카테고리의 저장소에 들어가 있어요. 저장소에 TinyDB, TinyWebDB, 뭐 CloudDB 파일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연결해 가시면은 액티비티 스타터 우리 사용했었고요. 뭐 웹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TinyDB는 죄송해요. 저장소에 TinyDB 드래그해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TinyDB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TinyDB에 저장을 해서요. 얘를 클릭을 해서 나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하겠다. 이 DB에 저장하겠다. 드래그해서요. 같이 이렇게 꽂아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떤 걸 태그로 사용을 하면 될까요? 보통은 이제 이름으로 태그를, 그러니까 예, 비드 전공자분들은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 기본값이라고 하죠. 예, 기본 키라고 하죠. 기본 키. 기본 키를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얘를 입력하면 연락처도 줘야 되고 이름을 입력하면 생일도 줘야 되게. 네,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같은 값을 입력할 수 없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동명이인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태그를 이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이 쉬우니까. 이름이라는 표 형식의 레이블. 이쪽은 레이블이니까 상관없고 텍스트 상자 이름이 입력되었을 때겠죠. 요 텍스트 상자에 이름이란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를 태그로 사용을 하겠다. 근데 태그가 이제 요거만 이제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저장할 거예요. 얘를 이제 기본 키로 설정을 했고 보통은 학교에서 기본 키는 어떻게 되죠? 중복되지 않는 거? 학번 같은 것들이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되지 않는 거.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태그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심플하게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것은 이름도 저장해야 되고 연락처도 저장해야 되고 생일도 저장을 해야 되죠.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하나만 지금 블럭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리스트로 하나의 리스트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 리스트 만들기 눌러주는데 2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더 꽂을까? 이렇게 하나 더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첫 번째 이름도 저장해야 되고 연락처, 생일 이렇게 저장할 거죠. 아래쪽에 이름 똑같은 방법으로 텍스트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얘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는 이름 하나는 생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십시오. 별거 없죠? 네, 얘네들 저장하겠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까지는 잘 되시죠?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는 순간 저장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 다 비워놔야 된다고 했잖아. 깨끗하게. 저장 버튼 누르면 목록뷰에 나타나고 그다음 얘네 깨끗하게 지울 거잖아요. 우선 목록뷰에 들어가도록 해볼까요? 목록뷰에 요소를 나타낼 거다. 어떤 요소 나타낼 거예요? 여기 저장된 거 나타낼 거잖아. 그래서 다시 TinyDB에 저장돼 있는 얘를 호출을 해주겠다. 얘를 여기에 있는 태그를 가져오는 형태로 표시를 해주겠다. 괜찮나요? 그리고 나머지 텍스트 상자 다 비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에 텍스트를 그리고 비어있는 텍스트 얘 이용해서 넣어주시고 나머지도 똑같이 비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연락처도 비울 거고 생일도 비워 놓을 거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할까? 목록 뷰에 나타낼 건데 이제 목록 뷰에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목록뷰에서 어떻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선택했을 때, 선택하면은 뭐 지우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다고 했잖아요. 아, 강아지들이 네, 옆에서 아르르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좀 거슬리시면 잠깐만요. 쟤네들을 쫓아낼 것이야. 무척 죄송합니다. 네, 잠깐 끊어갔네요. 이제 목록 뷰에서 이제 목록을 선택했을 때 어떤 형태로 또 지정을 할 것인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록 뷰의 목록을 선택을 했을 때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신 후에 태그가 뭐였어요? 이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을 기준으로 목록이 쭉 생성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기준으로, 이름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목록 뷰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겠다. 근데 선택된 항목이 되겠죠? 선택되어 있는 항목. 이름을 근데 선택을 할 것이다. 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하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블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쓸 것인데 왜냐하면 이 블럭 안에서만 목록 뷰에서만 데이터가 어떻게 될 거야? 뭐 선택된 항목을 좀 가공을 할 건가 봐요.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여기에 연락처에 뭐 하이픈 이런 것들 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하이픈에 대한 거를 조금 지정을 해놨어요. 찾는 태그가 없을 경우에 대한 것을 초기화 시켜놨습니다. 잠깐 요거는 블럭을 먼저 완성된 블럭을 좀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 파일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지역 변수로 하나 만들게요. 그냥 교재처럼 똑같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어디서 가져오는 거 똑같이 이제 이 DB에서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그래서 DB에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이다. 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 태그는 당연히 이름일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아니라 선택된 항목이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뷰에서 선택한 거. 왜냐하면 목록뷰에 대한 블럭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우선 요거만 채워볼게요. 목록뷰에서 선택된 항목은 이름이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찾는 태그가 없을 경우 이름이 없을 수도 있잖아. 내가 김철수를 딱 선택을 하고 싶은데 태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태그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하이픈 형태로 이것도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잠깐만 얘네들을 한번 쭉 불러와 볼게요. 왜냐하면 이 하이픈을 쓴 이유가요. 이 연락처와 생일 중간에 얘도 날짜
연락처는 010-8984-111 이렇게 들어가죠. 생일도 날짜 개념이기 때문에 2000-01월 01일 0-01-0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하이픈이. 하이픈 없이 입력해둘 수도 있잖아요. 뭐 점으로 입력하든 없이 숫자만 쭉 입력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찾는 태그가 없을 경우 예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연락처에 텍스트 리스트에서 항목 리스트를 선택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이제 DB 안에 있는 데이터의 리스트 위치. 데이터의 리스트 위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역 변수 만들어서 요거 없는 데이터들을 요거 없는 그 값들을 데이터라는 것에 다시 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찾아야 돼. 만약에 얘가 없는 데이터로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뭐 가져오기 DB라는 데이터라는 것의 리스트 항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 연락처는 몇 번째 거야? 두 번째 리스트잖아요. 위에서 우리 리스트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인덱스 위치죠. 숫자의 2. 두 번째 인덱스 위치의 연락처.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또 하시면 돼요. 얘 복제해서요. 이번에는 생일이야. 생일인데 똑같이 여기에 얘 없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겠죠? 생일이 세 번째 인덱스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가지고 오겠다. 하이픈 안 넣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지워볼까?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보는 지우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텐데 얘를 또 클릭을 하셔서 얘를 또 클릭했을 때 어떤 걸 하면 될까? 이 DB도 아까 저장하는 거 있고 뭐 가져오는 거 있듯이 지우는 것도 또 있어. 그래서 TinyDB 이번엔 지워주겠다. 뭐 저장하기, 가져오기, 태그 지우기. 지금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태그를 지워주겠다. 근데 이것도 뭐야? 어떻게 지울 수 있어? 이 목록표에서 선택하고 요거 지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지워주겠다. 안쪽에 태그는 목록표에서 선택한 항목, 선택된 항목의 태그를 지워주겠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지워졌을 거 아니야, DB에서. 그러면 DB에 지워진 항목이 다시 갱신돼서 업데이트돼서 표시가 돼야 되겠죠. 어디에? 목록뷰에. 하나 지웠으면 여기서도 지워진 상태의 목록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목록뷰 눌러주시고 이쪽에 지정을 해줄 거야. 텍스트 형태로 지정을 할 것이고 요소 형태죠. 요소 형태. 요거는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TinyDB에 이제 지워졌으면 지워진 데이터의 태그를 가져다가 표시를 해주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 지우고 싶어. 이쪽에서 TinyDB DB 한꺼번에 지우는 거거든요. 목록이 싹 다 리셋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비슷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TinyDB 지우기 얘를 또 클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더 심플하겠지? 모두 지우기가 있어. 그래서 한꺼번에 지워주고 또 어떻게 하겠다? 지워졌으면은 또 목록표 이렇게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복제해서 또 쓸게요.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해당 내용의 교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앱을 딱 열었을 때는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될까요?
앱을 딱 열었을 때 얘네 다 비어 있어야 되겠죠. 얘네 다 비어져 있어야 되고, 혹은 내가 한 2개 친구를 저장을 해놨으면은 앱을 열었을 때 이제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거니까 2명의 친구 목록이 보인 상태로 또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다 비어져 있고 여기엔 리스트 2명이 보이는 상태로. 그래서 초기화 스크린 1 눌러주시고 얘를 열었을 때는 기존에 저장돼 있는 목록 뷰에 요소가 보여야 돼. DB에서 또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얘네들 이렇게 복사해서 비워져 있는 상태로 보이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해당 내용의 교재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30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304페이지. 요 상태로 하시고 저장하신 후에 한번 앱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목록에 이렇게 입력해 보신 후에 저장 누르면 이름 기준으로 저장되는지, 그리고 2개 한번 저장해 보시고요. 하나 지우기 목록에 선택한 후에 하나 지우기 누르면 목록 지워지는지, 또 한꺼번에도 지워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DB. 30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05페이지. 이번에는 파이어베이스라는 DB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약간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이게 파이어DB 목록인데 타이니DB도 이렇게 표시돼요. 똑같은 화면인데요. 이렇게 태그가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름 목록으로 이렇게 얘를 누르면 어디에 이름, 연락처, 생일 이렇게 표시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진한 얘 또 클릭하고 뭐 지우고 삭제하고 이런 거 다 가능했었죠.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웹상의 저장 공간, 보통 이제 클라우드, 요즘에 DB 많이 쓰죠. 클라우드 DB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공유 DB예요. 앱 인벤터에서만 사용이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DB가 되겠습니다. 파이어DB도 제가 하나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불러오세요. 파이어베이스 DB. 그러면 블록은 이번에도 비워져 있을 거고요. 이렇게 똑같죠? 방금 전에 사용했던 리스트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내 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는 DB가 아니라 웹상에, 그래서 이 뭐예요? AI 컴패니언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 QR코드를 보냈어요. QR코드를 보내면 그 사람도 내가 저장해 놓은 친구들의 목록들을 한꺼번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공유 DB입니다. 파이어베이스 DB 이렇게 해서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다른 거 없겠네요. 얘는 안쪽에 실험실로 들어가 보시면 파이어베이스 DB라고 해서 하나가 이렇게 목록 하나밖에 없죠. 그 드래그해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집어넣은 상태예요. 저장소에 타이니DB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 파이어베이스 DB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어베이스 DB 1에는 파이어베이스 토큰과 파이어베이스 URL, 토큰하고 URL 이렇게 2가지를 둘 다 이렇게 채워 넣으셔야 돼요. 원래는 이거 다 비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입력이 뭔가 돼 있나요? 돼 있어요? 얘기해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떤 상태로 공유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업로드 했는지 모르겠네.
돼 있어? 입력돼 있어요? 예? 아니야? 다들 뭐 관심 없나 봐. 저처럼 저는 이거 위에 블록 지금 하나, 그 블록 눌렀을 때 뭐 있냐 물어보신 거죠? 네, 요거 이제 파이어베이스 DB 눌렀을 때 오른쪽에 토큰하고 URL 뭐 써 있어요? 네, 파이어베이스 토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처럼 주소처럼 이렇게 나와 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URL은? URL은 비어 있어요. URL은 비어 있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두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얘를 쓰려면.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서 입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좀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구글 목록. 우리 주영이가 대답해 준 거지? 내가 점수에 반영을 하겠어. 저 충범입니다. 아, 충범이야? 네, 미안. 예, 충범이네. 맞네. 충범. 고마워. 땡큐. 요거 이제 그 구글에서요. 이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하나 새 탭을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이어베이스라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 이렇게 눌러주세요. 파이어베이스 눌러주시면은 첫 번째 이 구글닷컴의 파이어베이스 투데이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사이트 있죠?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요 화면 나오시면은 잘 들어오신 거고요. 바로 보이시는 분은 시작하기 클릭하고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추가라고 눌러주세요. 아니면은 새 프로젝트라고 보이시는 분은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안 보이시고 새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새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테스트 오늘 0518이니까요. 0518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게요. 5월 18일 눌러주시고 계속.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얘가 그 혹시 써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강의 있으면 한 3시간, 4시간만 하면은 진짜 좋은 강의인데 로그 분석하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애널리틱스 그 분석 툴이에요. 공짜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목록 이렇게 내리면은 저랑 똑같이 나오시나요? 혹시? 저는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 얘네들을 몇 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나오나요? 혹시? 이게? 디폴트 어카운트 어쩌고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야? 디폴트 어카운트 뭐 어쩌고에 뭐 파이어베이스 이렇게 나오는 혹시 계정 있으신가요? 저랑 달라요? 채팅창 볼까? 따로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따로 나오는 것 같구나. 그러면 바로 프로젝트 만들기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이건 데모고 실습 계정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프로젝트 만들기 이거 활성화돼 있으면 바로 그냥 눌러주세요. 주소가 제대로 잘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공유 DB라서 조금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 거는 또 심지어 기존의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리소스를 다 불러오고 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되었고요. 새 프로젝트가 준비되었다라는 거 나오면 계속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좀 간단하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그 메뉴가 나오는데 빌드라는 메뉴 하단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뭐 미국 기준으로 그냥 두시면 되시고 또 다음 눌러줍니다. 이게 잠금 모드로 돼 있으면은 다른 사람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모드 선택하시고 아니면 잠금 모드에서도 얘를 false로 돼 있는 것을 true로 바꿔놓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테스트 모드에서 둘 다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뭐 읽기도 false로, write도 false로 해놨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의 권한을 다 잠궈놨는데요. 얘로 주시고 얘를 true, 그 다음에 테스트 모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tru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둘 다 같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 다 상관없다. 네. 이렇게 불러와줬고요. 이렇게 불러와줬고 지금 보이는 요 HTTP 테스트 0518 어쩌고 이렇게 뒤에 있는 이 계정 얘네들을 블럭으로 쭉 드래그해서 이 주소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주소가 필요한데요. 하나 살짝 고치고 갈게. 이 데이터의 규칙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now로 되어 있는 거 주석도 처리되어 있는 것을 뭐 true로 컴마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도 true로 입력을 해 주십시오. 주석 다 지울게요. 이쪽에. 이렇게 둘 다 true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거 없죠? 저는 컴마 지우겠습니다. 게시 눌러주시고요. 이게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오류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오류 날 게 없는데. 네. 어느 순간은 또 되더라고요. 스펠링이 잘못. 미안해요. 당치 않게 썼지? 죄송해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뭐 규칙 정의했다. 이거는 그냥 뭐 도용, 수정, 삭제할 수 있다. true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닫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게시까지 눌러서 제대로 입력되셨으면 다시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이제 수정한 얘가 계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이디. 얘를 복사해 주십시오. 복사를 해주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주십시오. 복사해서 얘는 어디다가 갖다 붙일 거냐면 아까 앱 인벤터 탭에 이 URL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파이어베이스 URL. 그러면 토큰은 어떤 거냐면 토큰의 이 주소는 어떤 거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셔서 왼쪽 상단에 이 설정 버튼 있거든요. 이렇게 나사 모양 들어가서
프로젝트 설정에 여러분들은 지금 웹 API 키라는 거 혹시 여기에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API 키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보일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구글 애널리틱스 그게 이제 제 웹페이지 혹은 블로그에 대한 사이트를 설정해놨는데 그 사이트에는 API, 오픈 API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프로젝트 만든 혹은 그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결해 놓은 웹사이트에는 API 키가 없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베이스로 되어 있는 디폴트 설정되어 있는 쓰신 분은 여기에 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서 이 토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요. 연결하는 것만 우선 봐주시면 되겠고 사이트만 봐주시면 되시겠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블로그로 들어가서 코드를 짜야 되는 뭐 코드 너무 쉽겠지. 아까 했던 거랑 또 비슷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해드려야 되나? 그냥 간단하게 근데 완전 똑같은데? 목록 뷰에 저장되고 뭐 얘 누르면 지워지고 목록 뷰에 저장되고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또 선택해서 하나 지우기 그다음에 DB 지우기 눌러주면 한꺼번에 또 제거되는 그러한 형태의 예제입니다. 이거는 아예 똑같거든요. 근데 뭐만 다를까? 타이니DB가 아니라 이제 FireDB 이렇게 눌러주시면 FireDB 뭐 저장하는 거, 태그 추가할 값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태그 리스트 가져다 쓰시는 것, 지금처럼 뭐 삭제하는 것, 저장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블럭에서 사용을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 코드는 똑같아서요. 얘는 생략할게요. 그냥. 괜찮죠? 앞에서 했던 거랑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아요. 디자인도 똑같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DB. 오냐오냐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한 50분 지났는데 요 뒤에 거 12장, 13장은 제가 11장, 12장은 녹화 강의로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요. 녹화 강의로 2주차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실시간 강의에서 교재는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나누어드린 그 로봇 게임 있었죠? 로봇 게임. 로봇 게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깐 불러오시면 됩니다. 로봇 게임은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살짝 여기 디자이너 되어 있고 블럭은 다 지워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컴포넌트들이 스프라이트들이 움직이게 했었는데 이제 방향키를 설정해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볼 거고요. 얘가 나고 그다음 빨래 로봇이 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를 막 잡으러 다니는 거지. 이 컨트롤러 이용해서 만약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고 다시 시작 누르면 타이머가 시작되면서 시계가 동작이 되어지면서 또 게임이 시작되는 그러한 형태의 게임입니다.
뭐 센서 이용하지 않았죠? 네, 센서 이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컨트롤러를 다 집어넣었어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센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따 한 10분 정도 쉬고요. 요거 한번 완성을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교수님, 네네. 오늘 강의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기록을 하고, 지난주에는 이게 시스템이 안 좋아서 녹화를 해도 렌더링이 안 돼서 제가 못 올려드렸거든요, 지난주 거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를 좀 늦게 확인했네요, 제가.
다 자리하셨나요? 앞에서 이거 지금 채팅창 좀 늦게 확인했는데 이 프로젝트 아까 그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 잠깐 제가 가볍게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왼쪽 상단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고 아까 만든 게 0518이었고 프로젝트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뭐 테스트 11 뭐 01 이렇게 입력해서 제가 하나 그냥 눈으로 보세요. 테스트 01 계속 눌러주시고 요거 애널리틱스 사용 설정 있죠. 요거 그냥 권장 안 할게요. 네, 이거 안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프로젝트 만들기 이렇게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애널리틱스랑 연결 안 하셔도 프로젝트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해주시고 또 리얼타임 이렇게 만들었던 프로젝트 다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01이고 그다음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아까처럼 DB를 만드는데 얘가 유료예요. 유료. 한 달 정도는 이 D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을 만들자마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달 이후에는 못 쓰실 거예요. 다음 방금처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true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여기에서도 왜냐하면 웹을 연결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API 키가 없다 이렇게 근데 프로젝트 연결까지 당연히 맞춰주셔야만 그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PPT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없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계정 안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 만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 다 하셨으면은 로봇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 게임 한번 해볼까? 로봇의 방향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방향키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 소리 나고 그리고 알림창까지 이렇게 표시되도록 설정을 뭐 알림창은 뭐 어떤 알림창일까? 그냥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알림창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인데 뭐 별다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게 위아래 그러니까 사방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로봇을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로봇 1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로봇이 나를 막 쫓아다니는 거거든.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그래서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마구 쫓아오게. 그래서 로봇 2가 술래야 술래. 얘가 나고. 그래서 로봇 2는 속도도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재밌겠죠. 예, 그래서 약간 빨라졌다 느려지게 이렇게 로봇 2의 속도도 지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센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 땀 한 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죠. 얘가 나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얘가 나를 쫓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먼저 로봇 2에 대한 이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얘 움직임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함수 눌러서 함수를 만드는데 그냥 로봇
2. 이동이라고 써볼까요? 로봇 2에 대한 이동에 대한 함수를 만들겠다. 라고 가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지금 방향 설정도 해야 되고 속도 조절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로봇 2에 대한 로봇 2의 방향을 지정을 하겠다. 로봇 2의 방향을 설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로봇 2의 속도도 조절해 줄 거고 이렇게 두 개의 움직임을 줄 것이에요. 근데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깐 줌 잇을 제가 설치를 해놔가지고 약간의 판서가 필요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나를 막 쫓아다녀야 되잖아. 이게 만약에 얘가 로봇 1이야. 얘가 나야. 그리고 로봇 2가 있어. 그랬을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삼각형으로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 로봇 2는 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나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만 가지만 얘는 대각선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 블럭 중에요. 요런 게 있어요. 탄젠트. 탄젠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블럭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쓰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얘가 술래, 얘가 나예요.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좌표로 한번 제가 여기는 얘를 x축 그다음 y x, y1 y1 그다음에 나의 위치는 x2 y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만약에 얘 밑변을 A 그 다음에 대변을 B라고 했을 때 대변 나누기 밑변 이렇게 하면 방향의 각을 알 수 있잖아요. 우선 괜찮나요? 그리고 이 B는 어떻게 계산할까? B는 어떻게 계산해? 당연히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 Y1에서 Y2 빼면 되죠. 그럼 요거 나올 거고. A는 X2, X1 빼기 그 다음에 X2 이렇게 하면은 또 요거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역탄젠트죠? 근데 역탄젠트는 나와 있어. 요 블럭 아까 보여드렸듯이 탄젠트에 대한 요 움직임에 대한 요렇게 역으로 탄젠트와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 블럭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예. 역탄젠트 방향 요거죠, 얘. 방향각. 방향각이 얘인데 얘는 뭐다? A는 x2 마이너스 x1이고 y2 마이너스 y1 이 B고 요 위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이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있다고. 블럭이 있어. 그래서 얘만 이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방향각을 지금 역탄젠트, A 탄젠트 이 블럭을 이용해서 이제 각도 설정을 한 것이 이 각도로 가주겠다. 이 방향, 이 방향을 인지해서 이 위치를 인지해서요. 여기에서 얘 뺀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수학의 탄젠트. 얘 쓴다고 그냥.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로봇 2고 얘가 로봇 1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된다고 했잖아. 이 위치 빼기 1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들어가서 빼기. 아니, 죄송해요. 빼기에 대한 블럭을 하나 더 필요하죠. X축도 또 필요하죠. 하나 더. 이렇게 잡아주시고. 로봇 2의 위치에서 로봇 2의 Y값. 요거 Y 블럭이니까 Y. 여기에서 로봇 1의 Y 위치를 빼주면 요거 대변의 크기가 나오고, 그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로봇 2의 X의 위치에서 로봇 1의 X의 위치를 또 빼주면 대변, 밑변이죠. 밑변의 또 길이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 역탄젠트 하면은 각도가 표시가 되어지는, 각도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얘의 위치는 로봇 1의 위치에서 얘를 빼서 로봇 1의 위치만큼 움직이게끔, 그 각도만큼 움직이게끔 역탄젠트 했어요. 속도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게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게 할 것이니까 뭐 난수 필요하겠죠. 난수. 임의의 분수, 임의의 정수 뭐 이렇게 필요한데 임의의 분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1로 지정하면은 그 속도에 대한 것이 조금 약간 모호할 수 있거든요. 0부터 1 사이에 임의의 수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1은 너무 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몇 수로 해볼까? 좀 빠른 속도로 재미지려면 조금 속도감이 있는 게 낫지.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3? 원래 속도의 1의 속도의 3배만큼 주는데 0부터 1의 속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의 분수로 임의의 분수 곱하기 3 해가지고 속도가 임의의 분수만큼 뭐 3배 속도 0.1이라고 하면 0.1에 곱하기 3 0.8이라고 하면 0.8에 3 이런 식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얘를 곱하기 뭐 5로 하거나 뭐 6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지정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끝났어요. 로봇 2의 이동은. 근데 얘만 호출해서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호출하면 될까요? 우리는 앱을 열자마자 앱이 초기화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얘 함수 호출해서 쓰면 되겠지. 함수 호출해서 써. 그러면 막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나도 이제 요 컨트롤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앱을 열자마자. 시작하기 버튼은 없네요. 그죠? 그리고 타이머가 작동할 때, 그러니까 시계가 돌아간다라는 거는 게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타이머가 시계가 작동할 때도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 얘가 막 움직이게 하겠다. 나는 또 이제 하염없이 도망 다녀야 될 것이고. 또 뭐 해주면 될까? 이제 컨트롤에 대한 방향 설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 누르면 내가 왼쪽으로, 얘 누르면 위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마다 각도만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심플합니다. 좌로 버튼 눌렀을 때,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가볼까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로봇이 이동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 로봇 요것도 함수를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로봇 1에 움직임을 주겠다. 죄송해요. 함수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로봇 1 이동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나의 이동이죠. 나의 이동. 내가 이동하는 그 함수를 만들 거야. 근데 여기에는 지역 변수가 필요합니다. 지역 변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누르면 어찌됐건 왼쪽,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한 것을 위인지 뭐 왼쪽인지 좌인지 우인지 상인지 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값을 X축에 담아서 얘가 움직이게 할 거예요. 로봇 1이 움직이게.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것을 X축에 담아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정되셨으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로봇 1에 얘도 똑같겠죠? 요거의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속도였죠. 로봇 1의 속도. 이렇게 둘 다 줄 거예요. 로봇의 방향 먼저 가볼까? 방향은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고? 얘를 누르면은 요 값을 X 값에다가 담아가지고 방향으로 쓸 거야. 그래서 방향은 X 값에 담겨 있는 좌인지 운지 한지 뭐 이렇게 담겨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나는 얘의 움직임을 줄 것이야. X는 방향.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담겨져서 여기다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도 얘도 조금 랜덤하게 줘볼까? 랜덤하게? 근데 약간 이 로봇 2의 속도랑 조금 비슷해야 되잖아요. 너무 월등 얘가 또 빠르면 이상하잖아. 얘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요. 한 6 정도 내가 살짝만 빠르게. 왜냐면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얘도 이제 랜덤으로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심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5 내가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6이나 한 7로 주는 게 재밌어지겠죠. 흥미진진해지겠죠.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버튼에 대한 거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X를 또 담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함수를 좀 호출을 해 볼 텐데, 함수 호출을 해 볼 텐데, 이쪽에 제가 X로 준 이유가요. 함수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변수가 하나일 때, 방향 하나만 필요하니까, 변수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이 X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블록이 있어요. 2개라면 또 어떻게 돼야 될까? 2개라면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함수 만들기, 함수 호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예 뭐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은 얘를 그냥 X값에 대한 것을 지정해서 해볼게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겠다? 얘는 좌로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겠다? 된다? 좌로 버튼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X.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0, 90, 180, 36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좌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360 이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우로 버튼 얘를 복제해서요. 얘의 위치가 우측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90도. 위로네요. 위로. 0도죠. 0도. 위로 0도. 그리고 아래로 버튼을 누르면 180도. 그 다음에 우로 버튼을 누르면 우로 버튼을 누르면 90도 이렇게 이동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괜찮나요? 움직임 다 끝났고 이제 이 X 값을 이쪽에서 가져다가 이제 방향 조절하시는 거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또 뭐 해볼까? 다시 하기 버튼이 있었죠. 다시 하기 버튼을 또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을 했을 때는 로봇이 둘 다 보여요. 근데 이 다시 하기 버튼 조금 이따 합시다. 네. 이대로 살짝 내려두시고 요거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얘네 둘이 이제 충돌을 내가 잡혔어 술래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종료가 돼야 되겠죠, 우선은.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도 종료가 돼야 되고, 그치? 그리고 로봇도 안 보이게 해볼게요. 얘도 안 보이게. 그래서 로봇 2를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충돌을 하면, 얘가 다른 것과 충돌을 하면,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도 되죠. 로봇 1과 충돌했을 때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죠. 그랬을 때 타이머에 대한 동작이 활성 여부가 거짓이어야 되겠죠. 타이머가 중지되고 그리고 로봇 1도 안 보이게 충돌과 동시에 얘의 활성화 똑같이 거짓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뭐 소리도 있었는데 뭐 소리도 재생하려면 뭐 소리 재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똑같이 복제해서 타이머가 활성화가 되고 로봇 1도 이렇게 보이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별다른 거 없고요. 로봇 2에 대한 움직임, 그다음에 나의 움직임, 그다음에 컨트롤이 있었으니까 컨트롤러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거는 없고요. 잠시만요. 좌, 우, 290. 맞네요. 죄송해요. 한 바퀴 다 돌면 360도죠. 그렇죠? 0, 90, 그다음에 180에 얘가 270이죠. 이제 산수를 못하네. 네, 산수를. 용준 고마워.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고 얘 기준이 이제 우측 0 아래
이게 뭐 이게 이제 270이 맞는 것 같습니다. 270이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죠.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게 없네요. 네. 얘가 지금 잠깐만요. 원래는 요 기준인데 우리 역탄젠트로 했기 때문에 기준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그치? 역탄젠트로 해서 얘가 0, 90, 그다음에 180에 얘가 270이겠다. 이렇게. 요걸로 바꿔주세요. 역탄젠트 방향이라서. 우측 0, 0도 90도. 이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평을 기준으로 0도, 90도, 그 다음에 180도, 270도 이렇게 줘야만 제대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바꿔주세요. 음, 270도도 맞았네. 그쵸? 방향만, 이 각도만 살짝 변경을 해주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조금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 네,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또 오늘은 DB에 대해서 또 했으니까 제가 다음 주는 녹화 강의로 한다고 했고 다다음 주 실시간 강의할 때요. 우리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DB 이용해서 위치 추적하는 거 내비게이션 같은 거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고 클라우드 DB도 살짝 활용해 보고 남은 2시간에 추적 게임 같은 거 해볼까? 이번에는 그냥 제가 컨트롤 이용해서 뭐 버튼 이용해서 컨트롤 이용해서 움직임을 줬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센서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센서 이용해서 이렇게 술래잡기 게임 하는 거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위치 추적까지 이렇게 하면은 뭐 웬만한 거는 다 건드려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났는데 하나 더 할까 했는데 오늘 원래는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 강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어서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셨던 거 제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행을 해보시고 잘 되시면은 해보시고 속도 같은 것도 좀 조절해서 해보시고요. 랜덤하게 잘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좌우 상하 버튼 잘 눌리는지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 눌렀을 때 다시 시작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진짜 녹화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C가 잘 돼서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네. 제대로 잘 되네요. 다음 주 2주차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요. 2주차 강의 모두 다 들어주시고 오늘 했던 강의는 제가 렌더링해서 바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링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까지는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한 3, 4주 동안 제대로 수업 못한 것 같아서 좀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네, 남은 수업은 좀 알차게 가보도록 할게요. 공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따로 메시지 주시고요. 네,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네, 고생하셨고요. 남아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고 퇴실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먼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교수님.